이틀째 환율이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현 선물을 모처럼 만에 담아가고요. 오늘 출발하고 한 30분 지났는데 거래소 현물 외국인 1,500억 원 담습니다. 지난 12월에 1,000억 원 담았던 게 23일 있었고요. 12월 18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처럼 만에 이 대량 매수 오늘 종가까지 물론 봐야겠지만 기대해 볼 법한 것인지 우리 시장에 대한 뷰가 바뀌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올해에도 최고의 전략을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로 오셨네요, 부장님으로. 네, 저도 소속이 바뀌었고 예. 또 여의도로 와서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이런 뭐 소식들 많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장 소식도 이미 지난번에 매번 이제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제 탐방 바쁘게 또 다니시고 하다 보면 종목 힌트도 더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케어젠이라는 회사 기업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 또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올해 가능하면 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또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가 갑니다. 최 부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양시장 1%대 상승. 1월 효과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1월 효과 그러니까 어제만 하루만 놓고 보면 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1월 효과가 좀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제는 코스피가 좀 빠졌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오늘 놓고 본다면 역시 시장에서 약간은 기대감이 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대형주보다는 사실 중소형주인데 그 오늘 삼성전자도 좀 플러스가 나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CES 2025 그러니까 IT 관련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로봇 관련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뭐 강세를 보였잖아요. 예. 결국엔 그 로봇 관련주도 결국에는 뭐 이런 그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나름 시장에 좀 군부를 좀 떼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증권사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으로는 2290. 그러니까 지금 2400선인데 2290까지면 꽤 낮은 거죠.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2650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격차가 360포인트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있다. 그 이유는 고환율에 대한 계속 우려 그리고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달에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여파를 어느 정도 겪게 될지 100포인트나 더 하단을 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우리 시장도 아직은 안도하기 어려운지 더불어서 미증시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간밤까지 보면 4거래를 연속 내렸어요. 맞아요. 네. 미증시 재평가의 시간이다. 고점 우려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의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미국이 2023년에 S&P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23년에 24%, 작년에는 23%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 매해 올랐다라는 거죠. 올해가 3년 차가 되면 사실 3년 연속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쉽지 뭐 여기서 아까 조정을 보여도 뭐 괜찮다. 숨 고르기를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또 PER도 지금 21배에서 22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평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 있고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미국이 돈이 글로벌 유동성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또 갈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어떤 바로미터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정책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 일정대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각국의 어떤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유연하게. 유연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상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그런 취임 이후에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허니문이라고 하면 사실 뭐 트럼프가 이제 1월 2기잖아요. 대통령 2기를 시작했고 한 번 또 1기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뭐 그쪽 미국 우선주의 또 보호주역에 대한 무역에 대한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덜 들고 강경할 있습니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그때보다는 뭔가 그때 상당히 충돌했다면 이제 그 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울 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도 우리가 어떤 주식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섹터의 움직임이 궁금한데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트럼프 취임되고 나서 가장 크게 수혜를 누가 받나 했을 때 아무래도 조선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땐 조선주가 압도적인 주도주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장 색깔이 살짝 변해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오늘은 반도체가 가고 2차 전지가 가고 뭐 화학 이쪽으로 시클리컬도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산 가스 우크라이나 경유하는 거 금지하겠다 하면서 미국이 수혜를 보고 LNG 쪽으로 조선주 모멘텀 받을 거라 하던데 오늘 조정이 기회일까요? 맞습니다. 조선주가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통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약을 안 했다라는 건데 이유가 그 러시아가 그런 수출해서 하는 자금이 전쟁 비용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는 게 이제 투르크 스트립 그러니까 이제는 그쪽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유럽으로 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한 40%가 유럽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다면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뭐 조선주에 대한 발주를 유럽 쪽에서 늘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미중 분쟁에서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인도에서 최근에 또 조선주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조선주에 대한 올해로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제외하고는 쉬어가는 패턴 이어집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4사로 좀 좁혀가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LNG 이야기를 하셔서 LNG 쪽으로 또 비교적 선방하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뭐 동선 화인텍, 뭐 SK가스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분리해서 보시는 건가요? 조선업종 안에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안에서도 뭐 감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좋다. 네. 네. 종목 전략은 저희가 매번 조금 더 치밀하게 여쭤봐야겠네요. 오늘은 섹터 두 번째 질문으로 로봇을 또 여쭤볼 텐데 방금 로봇 밸류체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로봇도 바로 어제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의 힘을 보태는 내용은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나오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대세 상승 시작이라고 보세요? 제가 그 로봇 관련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고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작년에 SPG를 다녀왔었거든요. 그쪽 감속기 관련된 회사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관련주도 그런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지금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제슨 토르 그러니까 관련된 로봇, 드론, 자율주행 이런 첨단 산업군에서 인공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도 또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다음 주에 있을 CES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AI, 로봇 다 관련된 뭐 자율주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월이 의외로 그런 시장은 1월 효과에서 그런 종목 장세가 테마 장세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SPG도 지금 5,900억 원의 시총으로 불려 나간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 CES 앞두고 여전히 로봇주는 그럼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CES 이후에 힌트를 보고 길게 보자는 말씀이실까요? 로봇 관련주 시장이 지금 한 115조 원, 근데 2029년이 되면은 243조 원, 그러니까 2배 이상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돌봄 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뭐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AI 로봇이 그런 돌봄 서비스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로봇의 앞으로 쓰임새가 뭐 식당에서 서빙하고 치킨을 굽고 커피를 하고 이걸 떠나서 정말 다양하게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꾸준한 관심 필요. 1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월은 매우 변동성이 클 거다. 다만 종목 안에는 답이 있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전략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조금은 복구가 될까요? 좀 1월, 2월을 같이 놓고 보면 연초잖아요. 그래서 1, 2월에 보게 되면 트럼프 취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CES 또 그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IT와 제약바이오 큰 행사가 또 있어서 올해 어떤 방향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3월 4일, 5일에는 중국에서 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이라든지 종목 또 그리고 업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섹터 힌트는 AI, 반도체, 자동차, 금융조선, 방산 이렇게 주셨어요. 실적과 수출 집중해 보면서 이벤트 안에서의 종목 고르는 전략 유효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올해에도 금요일마다 또 최고의 전략 선사해 주실 최성환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